2025년 푸른밤의 해도 함께하는 함정남 차장님 곧장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함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금요일에 이성웅 이사님 그리고 함정남 차장님 이 라인 너무 좋아하는데 함 차장님과 또 한 해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얘기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시장 얘기 열어주세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 또는 하나의 섹터가 과하게 쏠림 현상으로 막 올라갈 때 거기에 편승돼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시장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라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그리고 전통적 매매 기법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2024년도는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연말과 연초의 시작이 너무나 좋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이전에는 어제 바이오가 올랐잖아요. 오늘 반도체가 오르는 전제 조건은 바이오가 빠져야 돼요. 이 돈이 제한된 자금이 내가 여기서 이걸 팔고 넘어간다. 라는 이슈 속에서 굳이 안 팔아도 되는 내 종목이 오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면 팔고 갈아타서 초단타 트레이딩만 했어야 되는 시장 분위기가 지금 우리 말일날 바이오 좋았었거든요. 네. 바이오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이오 안 빠졌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가 가는 날 반도체들도 우후죽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이 테마가 확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 시장의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선주도 그 중에 하나겠죠. 이것도 견조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다른 섹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소형주의 완연한 장이 왔습니다.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꿈 같은 시장이 왔으니 아직도 시장 왜 이러지 하는 사람한테 제가 사석에서 되게 혼내면서 지금 장이 얼마나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이분이 한참 동안 차트를 보더니 진짜로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고요. 여기가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최대 호재의 기저가 뭐냐? 도대체 그 기저에 깔려있는 너가 생각하는 제일 큰 호재가 뭐야? 라고 네. 물으신다면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한국 시장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다 팔았습니다. 12월을 견딘 투자자들은 더 이상 파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만든 게 12월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냐? 미국 증시로 갈 사람은 다 갔고 가상화폐로 갈 사람은 다 갔어요. 12월에도 안 간 사람은 이제 안 간다 소리거든요. 그런데 12월을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미국 증시 균열이 있어 보입니다. 가상화폐 균열이 있어 보여요. 거기에 가서 수익이 많이 난 사람은 오히려 그쪽 이익 실현에서 한국 증시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제가 작년에 죄송합니다만 가상화폐 가시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계속 가셔라. 버티고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12월부터 지금은 조금 균열이 생겼다.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것이 한국 증시의 호재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이 가장 크게 작년에 아픔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솔직히 코스피는 외국인이 주도를 해줘야 되는 천수답장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 안 되네? 아니에요. 마이크론도 지금 주가가 이렇잖아요. 전통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올해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또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망도. 하지만 거기에 성장 밸류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의 달러와 표방되는 자산과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 대비해서 반도체가 성장 밸류를 주기에는 조금 이렇다라고 할 때 그렇다라고 하면 성장 밸류를 뭘 줘야 돼? 이런 섹터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측면에서는 상승에 좀 부담을 느낄 만한 곳들이 속속 생기고 국내는 더 이상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지기가 좀 어려운 그리고 악재 해결된 거 없는데
몰랐던 악재냐?라는 건 거죠. 그런 맥락에서 조금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종목이 하나 오를 때 다른 것이 빠지는 형국이 아닌 같이 조금씩 버텨가며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성장 밸류를 줄 수 있는 쪽이 올라간다. 어제 명확하게 로봇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2차 전지 시세 날 때는 와 이것도 2차 전지 종목이었어? 뭐 하는 것처럼 어제도 이것도 로봇주였구나 하는 네.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정말 로봇주의 강세가 대단했어요. 네,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즐기면 됩니까? 즐겨야죠. 가장 큰 이슈. 로봇 계속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슈는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산업에서 상한가 나온 게 테마에서 나왔었지만 그리고 뭐 바이오야 개별 이슈가 있어서 나올 수 있다 치지만 네. 이것도 뭐 개별 이슈이긴 했지만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점과 후발주자들의 상승이 끝까지 25%를 유지됐다. 유지된 네. 이런 섹터와 이런 시장 분위기를 얼마 만에 봤는지도 참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보시는 분들이 한국 증시 어려워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전통적으로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한국 증시 죄송합니다. 다우지수라고 차라리 얘기할게요. 전통 산업들로서 과거에 보셨던 분들은 지금 돈 벌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로봇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내 일을 함께 일해주는 것이고 공장에서는. 제조업 산업 현장에서 네. 하시는 분들은 로봇이 이제 함께 해주는 일이 이제 시작 단계 아주 시작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가냐 마냐를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뉴스들이 굉장히 질비하죠. 뉴로메카 보세요. 조선소에서 이렇게 협업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협업할 수 있는 산업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즉 앞으로 향후에 나올 기대될 뉴스들이 질비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도 로봇 향에 대한 집중도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의 앞으로의 투자라든가 기업 간의 산업 간의 교류에 대해서 로봇이 어떠한 역할을 할런지 그다음에 방산까지도 저는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뉴스가 질비할 수 있으니 지금은 올라간 종목이 나의 매수 타이밍까지 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또는 종목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고 있는 전체 시장 분위기예요. 그러면 다음 후발주자로 내가 해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나가는 이런 전략을 꾸준히 짜실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 차장님은 언제나 시장과 호흡하고 계시니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종목 선택의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레인보우, 뭐 이렌시스, 어제 감속기, 하이젠 RM 이런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네. 있잖아요. 로봇에 관심을 뒀는데 내가 들고 있던 로봇이 막 제우스였고 고영이었고 사면이었고 이런 사람들은 레인보우 사고 싶고 SPG 사고 싶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봇 섹터 내에서 제가 가네? 난 어떻게 하는 고민은 어떡할까요? 팔고 가요? 그때는 조정이라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줄 때 대부분 못 바꿉니다. 대부분 못 바꾸세요. 대장이 조정일 때 바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조정을 줄 때 바꿔야 된다는 것을 비단 지금 로봇 섹터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 숙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시장이 함차장 네가 뭐 말하는지 알아.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건데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로봇 이런 테마로 다 갖고 있으시면 돼요. 그런데 왜 못 바꾸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마이너스 30%를 팔고 갈 수 있냐 없냐라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그런 종목들로만 쌓여 있다면 일부씩 바꿔가는 것이 어떤 방향의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용기를 못 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네. 그럴 때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사람들은 비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완벽해질 수 있는 투자 방향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해가 혹시 있으실까봐 제우스나 고영 이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시세적 측면에서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30% 올라간 대형 맞습니다. 이제 상승을 낸 종목이기 때문에 유혹 당하잖아요. 내 거 그렇습니다. 7% 좋은데 저거 30%? 이런 유혹이 생기니까 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함 차장님이 언제나 하셨던 얘기가 자율주행, 뭐 로봇, 인공지능 이 기술의 끝은 결국 방산이다. 방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방산 체크할게요.
쉴 만큼 쉬었습니다. 다시 힘을 쏟을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직전에 성 이사님도 네. 얘기를 하셨는데 종전이 된다면 한번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만의 의미보다는 방산의 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갈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결국은 방산 대장주예요. LIG 넥슨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래서 요거는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한다면 지금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뭐 우주항공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종전이 되려면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다면 오늘 단타야? 라고 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시점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 아직은 유효합니다. 네. 트레이딩 전략으로 방산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산했으니까 우주항공 살짝 짚을까요? 개별주 성격의 우주항공주들 어떨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무거워요. 거의 여전히 무거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략 가능한 자리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무겁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함께 보시는 것이 하나시스템인데 하나시스템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잠수함 밸류가 반영이 안 됐는데 잠수함 하면 하나오션이죠. 그 하나시스템은 양쪽 날개요. 하나오션이 갈 때 갈 수 있는 것과 항공우주가 갈 때 갈 수 있는 두 가지 날개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력도를 앞단에다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과 플러스로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보시면 뭐 아까 루미르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 뭐죠? 그거 보호예수 물량 해제되는 거 그거와 관련돼서도 조금 리스크는 있겠지만 주식만 좋다고 한다면 그 물량 받아먹고도 갈 수도 있으니 그런 양쪽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세트랙아이 뭐 이노스페이스, AP위성 이런 종목들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공략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1월 넷째 주 루미르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일정이 있으나 좋다면 받아먹을 수 있다라고 정말 시장 참여자답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현대차그룹주의 시간차를 앞서 연결고리를 뽑았는데 그것은 사실 미국의 이제 전기차 모델 보조금 관련한 이슈였고요. 사실 밸류업 이슈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차그룹주들도 한 번 더 연초니까 체크를 해야 되나 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어제 현도글로비스가 급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숨겨진 겉으로는 이제 운송계약이지만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충분히 추측 가능하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야 함 되지 않을까. 차장님의 추측이 제일 재밌어요. 네. 그래서 글로비스 딱 어저께 글로비스가 오를 때 찾았거든요. 네. 뉴스를. 그랬더니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현대 기아차에 총 6.7조 원 규모의 운송계약을 운송계약. 체결했다. 이게 뭔 소리야? 말이 돼? 현대기아차 맨날 니들이 운송해놓고서 뭘 이제 대단한 거 따놓은 것처럼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말이 돼? 그리고 바로 봤더니 모비스가 움직이더라고요. 네. 모비스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이익 성장이 될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죠. 그리고 아무 기사 나오지 않은 현대 오토에버를 봤더니 뉴스 나온 건 없는데 7%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굳이 뉴스를 찾지 않아도 이 정도면은 우리는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움직임이 조만간 나올지도 모르겠다. 구체적인 가이드 전략이 나올 수도 체크. 있겠구나라는 것과 현대글로비스의 이규복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이분은 전형적인 재무통 출신입니다. 재무 구조와 어떤 자금의 흐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이 될 현대글로비스의 사장으로 승진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뭐 밸류업이 됐든 주주하는 정책이 됐든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의 중심에 글로비스가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맞물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무겁긴 하지만 글로비스 대장입니다. 다음 주자로서는 저는 늘 그랬지만 모비스보다 오토에버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뭐 지금은 세 종목 다 함께 관심에 두고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크해 두겠습니다. 시간차 현대차그룹의 뉴스 로 봤던 게 저의 1차원적인 사고라면 거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는 함 차장님의 또 뉴스 추정 이야기까지도 같이 정리해 두죠. 자, 이제 관심 섹터로 볼 건 재건이요? 네,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뭐 바이오 좋았고
방산 좋았고 자율주행 IT 각종 로봇 좋고 이런 거 막 좋았잖아요. 사실 이런 날은 재건 같은 섹터는 못 가야 되는데 재건이 한번 조정을 쑥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테마들이 시장에 좋은지 다 알고 있어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다 좋은 거 다 알아요. 로봇이랑 뭐 바이오랑 다. 그런데 다음 주자 지금 사놓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냐가 사실 제일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조정을 준 상태에서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줬고 그 안에 뚜렷하게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뉴스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이런 쪽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뭐 TYM이라든가 전진건설 로봇, SY 스틸텍, HD현대 건설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움직이면 항상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죠. 경협? 예, 그렇죠. 네. 경협까지 뭐 일신, 석재, 범양건영, 부산산업 이런 종목들이 쉴만도 했었던 날인데 네.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거야라는 의지의 종목들, 대장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다음 테마가 이쪽일 수도 있겠다. 시야를 넓혀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재건과 남북 경협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갖고 계시는 로봇 팔고 가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즐길 거 즐기면서 갖고 계시는 개별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면 이제 다음 거에서 요것을 같이 염두에 두자라는 차원으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종목 장세 속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나셔서 연초 이제 지난 연말의 아픔을 다 좀 잊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올해도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